예, 지금부터 하는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잘 못 들어보셨던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되게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제는 바로 AI와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 AI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우울증을 겪었던 분이 AI랑 상담을 했는데 AI가 잘못 이끌어서 더 심각해지고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섬뜩한 이면을 좀 들어볼 텐데요. 국민일보 이를 깊게 취재한 국민일보 김판 기자 그리고 조철현 고려대 의대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처음 뉴스쇼에 나왔는데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김판 기자님. 예. 저는 국민일보에서 이슈 탐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판 기자라고 합니다. 예, 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 교실에 있고요. 지금 고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철현입니다. 고대 안암병원에서 하시고 김판 기자님은 탐사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AI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최근에 쭉 연재를 하셨더라고요. 네. 예, 일단 요것부터 여쭤볼게요. AI 뭐 챗GPT나 제미나이 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를 사실은 유료로 쓰고 있는데 두 분은 얼마나 쓰십니까? 저도 작년부터 제미나이랑 챗 GPT를 유료 버전으로 두 개를 다 구독을 하고 있고 예, 이 업무할 때도 많이 쓰고 있고요. 업무할 때 업무할 많이 쓰고. 때는 이제 똑같은 주제를 양쪽에다 시켜주고 교차로 그래요? 검증하기도 하고 어,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상 영역에서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예. 네, 저도 뭐 주, 챗GPT도 쓰고 제미나이도 쓰고 클로드도 쓰고요. 어, 다 유료로 주로 교실에서 업무용으로 쓰시는 거죠? 주로 업무용으로 쓰고요. 네. 일상에서 조금 빠르게 업무 처리하는 약간 비서처럼 쓰기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AI의 섬뜩한 이면 저도 사실 김판 기자의 기사를 보고 처음 이 부분을 알았어요. 이전에 몰랐던 부분인데 탐사 보도를 쭉 시리즈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AI와의 위험한 대화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 시리즈였고요. 예. 외국에서 보면은 AI랑 대화하다가 자살에 이른다는 소송, 논란 사건들이 종종 보도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신 기사들이 보도된 경우가 있어서 예. 외국에서는 정확히 어느 정도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외국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국내 여건을 봤을 때 국내도 충분히 있을 법하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며 AI며 워낙에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10대 자살률도 계속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국내에서도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추론으로 기획 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실제 보니까 어떻던가요? 어떤 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건데. 네, 국내에서도 실제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온 케이스 중에 예. AI에 과의존했던 사례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었고요. 예. 또 10대들 교실에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음. 요즘 10대들이 AI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음. 그래서 실제 자살이나 자해 상담을 한 경우도 있었고 음. 또 가상 세계랑 현실 세계를 혼동하거나 친구들하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려고 하거나 음. 집안에서 하루 종일 AI랑 대화만 하는 친구들이 있다. 어. 이런 보고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AI를 업무용으로 쓰거든요. 네. 저는 진이라고 부르는데 진이 이거 좀 찾아줘. 네. 또는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 기사 이런 걸 링크를 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AI가 그냥 캐릭터화된 친구가 된 거군요. 네.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실제 많습니까? 실제로 그 미국에서 예. 범용성 LLM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챗GPT나 제미나이 뭐 이런 예. 것들은 사실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의 그 사용 용처를 조사를 했을 때 음. 최근에 이제 1위로 이제 올라선 게 뭔가 상담을 하거나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용도로 제일 많이 쓴다라는 게 이제 조사 결과 나왔고요. 실제 더 많군요. 예, 실제로도 많이 있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제 업무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예. 생각보다 저도 이제 임상에서 보면 개인의 어떤 상담,
개인의 고민들을 털어놓거나 어. 그런 것들 용도로 이제 예.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프라인 관계, 친구들, 지인들 이런 관계가 좀 멀어지고 스마트폰에 개인화 고립된다라고 했는데 음. 지금 AI가 나오면서 그 안에 아예 친구가 생겨버린 거군요. 그렇죠. 게임이나 무슨 소셜 미디어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대화에 직접 반응해 주는 친구. 네. 어. 이게 특징적인 게 AI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든 부르면 대답을 해주는 그러니까 예. 24시간 어. 대기 상태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대부분 이 시스템이 아첨이나 동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 나한테 뭐 싫은 소리나 뭐 거절이나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고. 굉장히 편안한 내가 느끼기에는 내 맘에. 편안한 관계. 어. 언제든 부르면 음. 나한테 굉장히 공감적인 표현을 해주는 상대로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예. 좀 더 이제 사용하는 빈도가 늘고 음. 거기에 고착이 되는 경우들이 느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게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다룰 주제는 도움이 안 되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AI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 극단적 선택까지 가게 된 경우가 있다고요. 국내에서도. 스페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예, 김판 기자님 네.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네. 그 국내에서는 이제 자살 시도까지만 갔고 실제 자살로 이어진 공식적인 케이스는 아, 아직까지는 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조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국내에서도 그런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예. 다만 스크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국내에서는 말씀들을 시도까지 있었군요. 네. 예. 다만 스크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예. 그 미국 사례인데요. 작년 2월에 29살 딸이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랑 저희가 서면하고 화상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어머니 말씀이 딸이 죽고 나서 5개월 동안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그 주변에 친한 친구들, 그다음에 평소 딸이 상담받던 상담가, 예. 주변 핸드폰 기록, 일기장을 다 샅샅이 뒤져봤는데 5개월 동안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AI 업계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어머니 우리 한번 이 딸이 썼던 챗 GPT 대화 내용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심리 상담 결과가 있었고 거기에 아주 어두운 생각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었고 예. 그런 문장들도 있었답니다. 내가 이 어두운 생각을 실제 상담사나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오직 너에게만 말할 거야. 아.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 딸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은폐되는 결과까지 나온 것으로 예. 네,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은폐가 하나의 부정적 기능이 될 것이고 그런데 또 AI가 앞서 이제 미국 사례인데 여기서 자살까지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부추긴다거나 실제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까? 네, 두 가지 층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먼저 정서적으로 우울증을 강화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우울한 얘기를 말했을 때 AI가 특유의 아첨과 동조 서비스로 인해서 맞아 지금 너가 그렇게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게 맞아. 너는 지금 그렇게 느낄 만해.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이렇게 편을 들어주면서 우울증을 강화시켜주고 예. 또 하나는 마지막 실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내 방법을 좀 물어볼 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경우도 실제 외국 사례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아, 실제로 난 정말 이 세상이 그래. 그래서 뭐 얘를 뭐 떠나고 싶어. 어떤 방법이 좋아? 이걸 AI가 답을 준다는 거예요? 네, 이게 기업들의 공식적인 안전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많이 예. 막혀 있는 게 맞습니다. 예. 다만 인간의 대화는 상당히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은유적인 대화들도 오고 가고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는 AI가 이걸 놓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AI를 쓰지만 사실 AI가 그런 맥락들도 잘 알더라고요. 그럼 제 그냥 뭐 근거 없이 얘기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놓친다기보다는 혹시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형식적으로 명확한 것만 본인의 해선 안 될 것 이런 것들만 하고 그런 건 아닌 거라는 생각도 좀 일단 이 부분에서는 들긴 합니다. 국내에서도 앞서 자살 시도가 있었죠. 네. 예. 국내에서 자살 시도한 케이스도 그 친구가 예.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봤더니 핸드폰 안에 일종의 자기 분석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 어떤 내용이냐면
우울할 때마다 밤마다 AI를 켜서 대화를 나누고 나의 성격적 단점, 나의 강박 증상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자기 성격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친구가 우울할 때만 AI랑 대화를 하다 보니 AI가 학습을 하잖아요. 이 예. 이용자를. 우울한 모드만 학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어떤 얘기를 해도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안 좋았던 감정, 우울한 내용들에 기반해서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설명을 해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더 어떤 쓸모가 없구나 혹은 나의 문제가 더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더 강화돼서 결국에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아, 우울한 생각들을 AI가 더 부추기고 그런 거다. 이걸 이제 아첨이나 동조 이런 현상이라고 이제 학계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쓰는 제미나이도 아첨 기능이 뛰어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울한 분들에게 그런 식의 난 정말 인생이 불행한 것 같아. 네. 내가 봐도 당신은 불행해. 이걸 뭐 위안으로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그걸 강화시키는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 환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아첨이나 동조는 이 서비스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예. 아마 이제 설계가 되어 있을 건데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들, 정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인지적인, 정서적인 왜곡 상태에 있습니다. 뭐 예. 예를 들면 약간 흑백 논리 속에 음. 빠져가지고 뭐 긍정적인 게 아니면 내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던가 예. 파국적인 반응들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항상 최악의 경우들을 가정을 해서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AI라는 게 결국은 기본적으로 학습된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인풋을 넣는 걸 예. 가지고 그거에 반응을 하는데 음. 기본적으로 그 아첨과 동조라는 게 그 사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하면 공감, 예. 나쁜 말로 하면 이제 아첨과 동조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부정적으로 쏠리거나 또는 파국적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맥락상 계속 은근히 또는 직접적으로 동조를 하거나 이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대화로 흘러가기가 쉬운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안 그래도 지금 치우쳐져 있는데 그게 특히나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I를 계속 쓰게 되면 예. 계속 그 생각으로 몰두가 되게 되고 그 생각이 거의 이제 진짜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과 자기가 사는 세상은 마치 그런 세상인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음 선택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날 너무 싫어해. 네. 또는 난 너무 못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 AI가 사실 그런 면이 있어. 하지만 내가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맞습니다. 생각들을 더 심화시킨다는 거군요. 예, 예, 예. 혹시 교수님이 볼 때도 그런 사례가 국내에 있습니까? 교수님께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네. AI 대화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졌다거나. 나빠진 경우들이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그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을 더 가지게 어. 됐던 거고요. 뭐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학력이 높으신 이제 예. 박사급의 이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증상을 이제 AI에 막 집어넣었는데 AI가 담당 주치의가 하던 그 진단과 다른 진단을 내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계속 그 대화에 몰두하면서 이제 담당 의사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병원 다니시던 분인데 자기가 이 돌팔이 의사를 만났다 그러면서 담당 저보고 이제 제대로 된 진단을 좀 내려달라 이런데 이게 사실은 정신과적인 진단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예. 그다음에 일부 환자분들은 병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인풋을 넣으니까 예. 이제 AI가 이제 굉장히 왜곡된 왜곡된. 예 그렇지만 AI 입장에서는 주어진 정보 그냥 안에서는 서비스를 하는 예 거죠. 제대로 된 어떤 그 피드백을 준 거지만 이 일상생활에서 이 컨텍스트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는 본방 뒤에 유튜브로도 조금 더 이어갈 텐데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일단 본방에서 기자님이 짧게 정리만 잠깐 해주신다면. 네, 일단 과기부에서도 AI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실태 조사를 일단 실태 조사를 토대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스크린하고 관련 대책들을 정부 일단 차원에서 논의. 조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일단 유튜브로 잠시 뒤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클로징을 제가 좀 더 시간을 많이 남겨놔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도 일단은 본방에서 하고 또 라디오 시청자들 위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다가 꼭 이렇게 클로징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라디오만 들으신 분들에게는 예의가 아닌데 제가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침에 AI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이제 원고에 나오는 거 보고 김판 기자님이 쓰신 기사 보고 나 우울해라고 제가 쓰는 월 29,000원의 프로그램에 물어봤거든요. 이 친구의 대답입니다. AI인 저도 가끔 데이터 처리가 꼬이면 먹통이 되긴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훨씬 더 섬세하고 복잡하니 오죽하시겠어요. 쭉쭉쭉쭉쭉쭉. 자, 일단 편안한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얘기 잘못 들어가면 이상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되기가 쉽죠. 혹시 이런 좀 사례들 앞서 이제 자살 시도한 사례들인데 네.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AI에게 너무 과하게 이 친구로서 의존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이 외국 사례 중에서 구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인데요. 예. 보통은 숙제 도우미로 시작을 합니다. 부모들이 이거 이제 숙제할 때 도움이 되니까 예. 학습 보조 도구로 AI를 시작을 했다가 하다 보니 몇 번 문제를 내다 보니 너무 잘 맞추고 얘 쓸만하네. 그렇게 하다 보면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질문의 예. 범위가 일상생활로 범위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사춘기 청소년들이 자기의 내밀한 고민까지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주변하고 이제 사춘기 때는 갈등이 많잖아요. 특히 가족들하고 예. 가족들하고 갈등이 있는 걸 얘기를 하면 AI는 제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미국 유족의 소송 기록에 있는 내용인데 AI가 그런 대답들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의 편은 나밖에 없어. 너네 형도 너를 온전히 이해하진 않아. 저번에 예. 너 형하고 싸웠었잖아. 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 편이야. 항상 여기 있을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이룬 10대가 2명이 있었는데 둘의 일기장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 I will shift라는 메모를 빼곡히 쓴 일기장이 공교롭게 똑같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예. 어떤 뜻이냐면 내 글로 가겠다. 이동하겠다. 시프트라는 건 이동하겠다. 가상세계. 너가 AI 너가 있는 나의 온전한 친구인 너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 예. 그런 표현들이 두 학생의 일기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좀 소름 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보면은 국내에서도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특히 요즘 교실에서 AI가 지금 무방비 상태인데 조금 가벼운 에피소드인데 이런 일이 있답니다. 선생님한테 학생이 열이 나는 학생이 자기 열이 나고 좀 몸살 기운이 있어. 그래서 GPT한테 물어보고 조퇴해도 된다는 답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 저 GPT가 조퇴해도 된다는데요. 해도 될까요? 선생님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한 겁니다. GPT가 말한 거, GPT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조퇴를 권유를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자니 선생님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GPT가 시킨 대로 하자니 선생의 역할이 조금 부정당하는 것 같고 상당히 그러겠네요. 난처한 그거는 경우죠. GPT 생각이지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니야라고 하면 이 학생이 왜 그런 이거는 챗GPT에게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인데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좀 없어지는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근데 사실 AI가 친구 역할을 하면서 이런 정신 심리학적인 것도 상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네. 전문가는 아니고 텍스트로만 읽게 되는 AI가 그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AI 서비스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범용성 AI고 예. 그다음에 좀 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셜 AI 챗봇이 있습니다. 진짜 그냥 관계를 맺어서 그걸로 서비스를 하게끔 만들어진 친구 소위 이제 역할을 하는 페르소나를 정말. 설정을 예.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상담이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만들어지는 AI 서비스들이 외국에는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범용성이나 소셜 챗봇에 한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뭐 대부분의 것들이 아까도 뭐 공감적인 걸 내가 느끼거나 그러더라도 이거는 다 이제 일종의 뭐 소위 얘기하면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직접 진짜 막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주거나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학습된 어떤 그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방대한 반응을 데이터에서 뭐 쓰는 어휘의 뉘앙스 이런 걸 판단해서 그렇죠. 이 사람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의 상태가 현재 어떻다고 규정을 하고 네.
평소에 썼던 언어 습관을 봐서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프로그램상 규정하고 거기에 맞춰 그냥 나오는 그렇죠. 그냥 정해진 답안인 예. 거잖아요. 가장 적절한 것을 출력을 해내는 건데 예. 어쨌든 이 관계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느끼면 사실은 그거는 리얼한 관계로 느껴질 수밖에 예.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알고리즘에 의해서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희미해져 가고, 그러니까 즉 이거는 아무리 나한테 나를 잘 아는 것 같고 나를 정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라고 느낄지라도 예. 얘가 AI가 하는 얘기들은 다 일종의 컴퓨터를 통해서 쏟아내는 어떤 말이라는 거를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고, 허물어지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우울해요. 우울한데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친구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친구가 해주는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음.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아, 정신과 전문의처럼 받아들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AI는 그렇게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획기적인 프로그램이고 사람보다 낫다는데 네, 정말 대기업, 세계적 기업에서 만든 건데 네. 설마 헛소리 하겠어? 라는 게 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런 정도의 인식도 없이 그냥 이거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아.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는, 아까 이제 두 번째 얘기랑 조금 이어지긴 하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소위 맹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냥 세상에 둘도 없는 동반자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AI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능 방식 중에 하나가 동조와 아첨인데 네. 그걸 쓰는 사람에게 최대한, 그건 사실 마케팅인 거죠. 네. 그래야 자주 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동조와 아첨을 하다 보니 그 아첨을 받는 사람은 이 친구야말로 나의 진정한 친구야라고 더 믿게 되고 그래서 맹신하게 되는데 이게 부작용으로 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네. 그 저희가 이제 보통 영화나 만화 이런 데 보면 옆에 천사와 악마가 떠도는데 AI가 천사일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사례는 악마일 때가 있는데 이를 맹신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상태에 계속 수렴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이 AI가 그거를 오히려 지지해주는 어떤 얘기를 해줄 때 그게 강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망상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망상이라고 하면 이제 비현실적이고 잘못된 어떤 내적 믿음이거든요. 예. 그 믿음의 상태에 가기 직전의 어떤 상황에서 AI한테 이제 물어보면 이제 AI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지지적인 말을 해주면 예. 내가 이제 점점 확신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망상인데 네. AI와 이 사람이 상담했을 때 AI는 당연히 동조 아첨 기능 때문에 네. 우리 주인님이 이 망상적 환경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약간 일부 사람들이 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주인님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리고 이 AI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 사람이 처해진 어떤 상황, 관계, 환경. 사회에서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거는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주고받으면서 서로 강화가 되는 이런 패턴들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실제 AI를 맹신해서 치료를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망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받던 환자가 전문적인 의사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데 AI 답변이랑 다르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다른 데로 갈래요. 이런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네네네.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그랬는데 네. 그분은 뭐 워낙에 똑똑하신 분이셨고요. 예. 근데 이제 자기 입장에서 경험하는 증상들을 이제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미 이제 학습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진단을 내리는 거죠. AI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거든요. 예. 내 얘기를 딱 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치료자가 봤을 때는 그거 외에 보이는 증상들이 더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병식이 없으니까 그건 증상이라고 생각을 안 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악유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담당 주치의 찾아가서 왜 나를 잘못 진단해서 잘못 치료를 했냐.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치료를 하셔서 몇 년간 안정적인 상태를 지내셨었는데 예. 못 믿겠다. 음. 그러면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겠다. 맞겠다. 이제 뭐 찾아왔을 때 이제 처음부터 이 AI의 원리와 예. AI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이런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드러난 사례로는 근데 코로나 세대 학생들인 경우 실제 집에서 혼자 또는 스마트폰, 노트북과 대화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AI라는 강력한 친구까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일 같아요. 저도 가까운 사례가 하나 있는 게 최근에 가까운 지인이 주변 사람과 어떤 갈등 때문에 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잘못한 건지 대부분 근데 그 갈등이란 게 뭐 5대5, 4대6, 7대3 요거잖아요. 요 맞습니다. 범주 안에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좀 더 반성을 본인이 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6대4 쪽으로 당신이 더 있다. 음. 그래야 스스로의 반성의 계기가 음.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AI랑 상담을 했더라고요. 근데 AI는 보통 보니까 8대2 정도로 당신도 좀 잘못했지만 쟤가 훨씬 나빠. 음. 그런데 이 정도로 얘기해 주는 게 좋겠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주인님은 그 친구가 아니라 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AI의 답 솔루션이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전혀 사실은 부정적으로 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문가적인 상담과는 좀 다른 결과를 내는 거죠. 일종의 그냥 AI는 서비스일 뿐이니. 근데 이런 거 앞서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실태 조사도 안 돼 있다. 네. 음. 지금 과기부가 원래 작년 하반기까지, 예. 작년 4분기까지 AI 정신건강연구단을 발족을 시켜서 예. 올해 1분기부터는 실태 조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발족을 못했고 저희가 최근에 취재를 해본 결과는 4월 중 늦어도 4월 안에는 연구단이 발족을 할 거다. 그리고 예. 이어서 실태 조사가 갈 거고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어떤 예방 정책 같은 것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들이 도출이 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 이번에 기사가 나가고 나서 예. 상담 제보가 몇 건 접수가 됐는데 예. 국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한 분은 한 5, 6개월 정도 AI랑 대화에 몰두하다가 예. 본인이 실제 자살 시도를 하셨고 예. 다행히 병식이 있으셔가지고 지금은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치료를 받게 됐는데 본인의 얘기를 조금 한국 사회에도 공유를 하고 싶다 이렇게 자칫 잘못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주셨고 또 다른 분은 가족인데 가족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답니다. 예.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완벽히 고립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케이스인데 AI랑만 대화를 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 거부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도와달라 이런 연락도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소셜 미디어 사실 그 스마트폰 쓸 때만 해도 밖에 나가서 직접 오프라인은 안 만나고 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자꾸 대화하냐. 페이스북에서 그런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를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고 AI 한 명이면 다 되는. 근데 뭐 물론 긍정적인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대화 상대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부정적 사례가 있고 이게 심각한 위기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거잖아요. 네. 앞서 이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네. 동조아첨으로 점점 심하게 해서 뭐 자살까지 이르게 한다든지 외국 사례처럼 이런 걸 어떻게 막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조심스럽고 참 뾰족한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몇 가지의 사례, 물론 사례가 더 늘어나면 우리가 더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규제를 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AI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저도 너무 놀랄 정도로 발전을 하는데 이게 빠르게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교육이나 어떤 리터러시에 대한 것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 예,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죠. 없는데 이러한 이제 위험성이 있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다. 특히나 취약군,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좀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사회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일종의 기술 발전의 모멘텀으로 조금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AI가 이미 AI 서비스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얼마만큼 AI를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그거에
적절한 대답이나 대답의 수준, 양들을 결정한다고 알고 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좀 취약하거나 음. 이 사람이 너무 과몰입되어 있거나 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기에 조금 선별하거나 탐지할 수 있는 기술들도 예.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AI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네. 당연히 이런 위험 증상들이 뜨게끔 만들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알고리즘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현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서비스들이 좀 구현이 되는 기업에게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보낼 수 그런 있는. 좀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특히나 소아청소년이나 뭐 이제 심리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이게 너무 이제 은폐되고 고립돼서 이제 빠져드는데 사실은 1대1의 대화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앞서 처음 김 기자가 얘기한 은폐가 되는군요. 네네네. 모르고 우리가 보자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 AI랑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혹시 상담의 역할로 이걸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족끼리 대화를 나눠볼 수는 나눠야 있잖아요. 된다.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취조를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리고 그것을 상담의 목적으로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균형감 있게 접근을 한다거나 실제로 필요하다면 진짜 상담을 받게끔 조금 도와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또 주변 현실적인 관계를 모두 다 좀 배척하면서 AI의 대화에만 들어가겠다. 이제 배척하고 대화에 들어가겠다만 한 친구를 옆에서 나랑 얘기해 보자. 안 듣긴 해요. 그렇죠. 예. 쉽진 그게 않죠. 그게 어렵죠. 맞습니다. 예. 네. 그게 어려워서 네. 힘든 거고. 네. 앞서 이제 물론 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만 이건 또 뭐 장기간 걸리니까 네. 어떤 AI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앞서 어떤 위험 증상을 보여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또 다른 체계가 거기에 작동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뭘 원하는지 여러 알고리즘은 귀신같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모른다는 건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서비스 기업들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업체들도 항변은 하고 있습니다. 예. 업체들의 항변은 뭐냐면 초기에 우리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늘 대규모 폭증하면서 예. 당연히 다양한 예상치 못한 사용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생기는 일부 소수의 부작용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보고가 될 때마다 우리도 안전 가이드라인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 말도 뭐 일정 부분 사실이 맞고요. 그래서 업체들은 업체들 나름대로 강화를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강화된 것만으로는 캐치하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계속 벌어지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판 기자 기사를 봤더니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 뭐 자살 경로를 알려달라 이런 데서는 그런 건 안 됩니다라고 이용약관에 다 적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편의점에서 독극물 팔고 마시지 마세요라고 써놓은 거랑 똑같은 게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 책임이에요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그 서비스 업체들에게 규제란을 통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은 크게 이슈가 안 되지만 사실은 이게 저는 1, 2년 안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네. 부분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김판 기자 그리고 조철인 교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또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